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방금 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그 14-1번 같은 경우에도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표현을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한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라고 하면은 영역을 정해요. 뭐 그냥 대충 좀 크게 그릴까?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A와 B에 대해서 첫 번째, 전체 집합의 개수는 50이다. 50개다 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 이거 뭐야? 어디예요 영역이? 바깥쪽 영역이죠. 바깥쪽 영역의 개수가 8개. 그 다음에 A 교 B가 3개. 다음 AC 교 B 어디야? 오른쪽이죠. 여기가 15개. 그럼 남은 영역 하나. 하나, 둘, 셋, 넷. 4개의 영역에 50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개만 나와 있으니까 얼마? 24를 써주셔야겠네요. 그렇게 채워놓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가능합니까? A의 개수는 27개. B의 개수는 18개. 체크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도 보죠. 40명의 학생에게 2시간, 두 문제를 풀게 하였다. 1번 문제, 2번 문제. 그럼 똑같이 2번 또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죠. 아까 어떻게 그린 거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죠. 전체 집합에 대해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푼 사람에 대해서 1번 문제를 푼 학생은 20명, 1번 문제를 푼 학생이 20명, 전체 학생이 일단 몇 명? 40명.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푼 학생은 모두 30명이고요. 두 문제를 모두 풀지 못한 학생은 5명이라고 할 때 이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35이 돼야 되죠. 이 두 칸의 합이 30이니까 남은 칸이 5가 돼야 되고 15가 돼야 되고 10이 돼야겠네요. 10이 아니죠. 15죠. 15. 35, 40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 수 15명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러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으로 바꾸게 되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귀찮다고 식으로 쓰시는 분들 가끔 보이는데 예, 겁나 삽질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예. 난 이 1번부터 막히는데 1번 같은 경우 만약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N, A 합 B의 개수는 42가 될 거야. 그 중에서 N, A 합 B라는 애는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 B인데 이게 뭐래? 얘가 3이래. 그 다음 저 AC 교비 여기가 18이 되고 그러면은 NA는 얼마일까? 라는 식으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훨씬 번거로워지는 거 딱 한눈에도 보이시죠?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낫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이게 더 빨라요. 15번도 볼까? 그럼 15번도 어떻게 풀라고?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라고. 자, 15번에 이번에는 전체를 조금 더 크게 그려서 하나, 둘, 셋으로 보죠. 얘도 좀 키울까? 셋으로 보죠. 전체 집합.
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대요. 300. A와 B와 C에 대해서. A, B, 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각 100명, 120명, 130명이었다. 100명, 120명, 130명이었다. 세 종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60명이었다. 그러면 어떤 두 종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 문제야? 여기를 체크해야 되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요 영역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여야 되는 겁니까? 240이어야 되는데 일단 단순하게 합으로 따지면은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N, A, 합, B, 합, C는 240인데 그 중에서 N, A 더하기 N, B 더하기 N, C 값은 뭐예요? 요 값이 350이 되네요. 그러면 빼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되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두 종류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를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구해야 되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A, 교 B에서 C를 빼고 A, 교 B에서 C를 빼고 B, 교 C에서 A를 빼고 C, 교 A에서 B를 뺀 영역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즉, 뭐니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뭐지? A교, B교, C. 그지? 30을 뺄 거라고요. 어디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뭐라고요? 여기서 30만큼을 뺀 값을 구하려고 해요. 확인? 근데 다시 더하기 얼마를 해주는 거니? A교, B교, C 얼마라고 했는데? 10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네모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나요? 네모가 얼마라고 구할 수 있죠? 360에서 240만큼을 빼시면 네모가 얼마? 120 나오죠. 그 120에서 다시 얼마를 빼줘야 된다? 30만큼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두 종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 종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두 종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90명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집합과 관련해서 더 복잡한 내용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어떤 것 더 있습니다만 그것들 중에서 굳이 지금 당장 언급을 안 하고 있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요건 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약수집합, 배수집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여긴 안 나와요. 블루에 나와요. 수하 센비가 제가 있나요? 그 센비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블루에는 나와요. 그것도 되게 전형적인 내신 대비 문제고요. 본격적으로 써먹거나 필요한 거는 어디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대학교 전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뿅 하고 나왔다가 그 다음엔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도 상관없으시죠. 만약에 우리 지금 11분 중에서 수학과 가실 분들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수학과 혹은 수교과, 수학교육과를 가실 분들이 아니라면 머릿속에서 아예 깨끗하게 그 2학기, 1학년 2학기가 지나가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도 되는 게 뭐냐면 멱집합이라고 해요. 멱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은 더 크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통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 큰 범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몇 개 있는 게 멱집합, 멱급수 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멱이라는 거는 멱살의 멱은 아니겠죠. 그 멱이라고 한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집합이라는 게 셋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파워셋이에요. 뜻이 뭐냐면요. 그 부분집합을 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을 말해요. 예를 들어 그래서 보통은 P 파워셋이라고 해서 PA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 그럼 만약에 A의 원소가 1하고 2라고 한다면 멱집합 A에 대한 멱집합은 뭐가 있니? 이거 부분집합이 몇 개죠? 4개죠.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예요. 뭐? 공집합 하나짜리 2개 그리고 1, 2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나 이렇게 4개가 생기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하실 때에도 이거 원소의 개수를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해서 사실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하니? 2의 NA가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예요? NAPA죠. 그죠? 뭔 소리야?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N이라는 껍데기를 싹 벗기면 표현이 돼요. 뭐? 파워 함수는 2의 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2의 A라고 하는 애는 공집합 1, 2, 1, 2, 1, 2 라는 뜻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누가 봐도 안 중요할 것처럼 생겼죠? 지금 당장 쓸데없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요런 것만 기억하시면 그냥 요 정도로만 할게요. 이거 그냥 이런 애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실 때 배우시거나 아니면 센비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애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애가 있다 시즌2. 자, 시즌2가 아니죠. 파트2. 뭐 약수집합과 배수집합에 대해서. 약수집합이 예를 들어 이걸 정의합시다. 여기서부터 AN이라고 할 때 AN은 AN이라고 할 때 X바 X는 N의 양의 약수 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약수집합이라고 정의한다고 해봅시다.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내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이제부터 12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 2, 3, 4, 6, 12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에 약수 집합에서는 요거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약수가 뭐야? 그러면 그거는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A의 교집합과 A의 N에 대한 약수의 집합과 M에 대한 약수의 집합은 결국엔 뭐예요? M과 N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에 대한 약수 집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이 배수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얘를 정의할 때 X는 N의 배수 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B의 6과 B의 8 이런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6, 12, 18, 24, 30 이런 애들과 8, 16, 24 이런 애들 되잖아요. 얘도 교집합하게 되면 뭐 됩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죠. 그럼 B의 2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똑같이 만약에 A의 8과 A의 12의 교집합은 뭐예요? A의 4라는 애를 가지겠죠. 그죠? 이게 약수집합과 배수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그냥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으로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교집합 표시는 그럼 뭡니까? 공약수 혹은 공배수가 되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는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공약수라고 하는 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고요. 모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을 테니까 기억은 아마 잘 못하겠지만 이런 게 있었답니다. 자, 요새 중학교 1학년 시험범위 아니라고 대충 막 하고 넘어가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약수집합, 배수집합. 그럼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거 계산 가능하니? A의 8과 A의 12라는 애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줄일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최소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의 8과 합집합을 해서 B의 12라는 애를 준다면 이거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중간중간 없는 애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집합인 애들만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작용을 하셔야 되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니?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어디 나오냐? 그린에 있나? 그린에 내가 봤던 것 같은데. (50번) 네, 좋아요. 자, 그러면 50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50번으로 설명해 봅시다. 50 다시 1번으로 한번 봅시다. 자, 배수집합을 AN이라고 한대요. AN은 배수집합입니다. 그러면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합집합 과 3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 누가 더 크냐? 얘가 훨씬 더 크죠. 배수집합은 더 숫자가 적을수록 더 촘촘하게 많이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얘는
또 얘는 3이죠. 에 대한 교집합이니까 뭐예요? 최소 공배수 얼마? 답 고르실 수 있죠. 그러면 50-2번도 지금 한번 풀어볼까? 이번엔 약수집합이고요. AN을 약수집합이라고 할 때 이거 연산 가능하냐? 아까 얘기했죠. 합집합 기호는 약수집합, 배수집합에서 함부로 합쳐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보류. 그죠? 일단 보류. 얘도 보류. 그럼 뭘 찾아야 돼? 분배 법칙 찾아야죠. 연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네요. A의 20과 교집합 A의 25라고 한다면 20과 25의 공약수네요. 공약수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줄어요? 5의 약수집합과 15의 약수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얼마?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이게 좀 낯설긴 하고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할 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실수하는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51페이지, 51번. 대칭 차집합에 대한 질문이네요. 51번에 A, 1번. 틀린 거는? 3번. 51-1번에 3번 틀렸죠. A랑 A를 대칭 차집합 시키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공집합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애초에 왜냐면 A 빼기 A와 A 빼기 A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집합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1-1번의 답은 3번 되시겠고요. 나머지 것들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6-1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56-1번에서) 전체 집합의 개수가 50, 원소의 개수가 50, A는 25, B가 30이라고 할 때 B-A의 최소값. 이 문제 또는 A 교 B의 최소값, 최대 최소, 혹은 그 부분, 차집합 영역에 대한 최대 최소들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넘어가서 풀어볼게요. 네. 짠. 아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이라고 했고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개고요.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입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여기인데요. 그럼 지금 요 영역의 개수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그럼 이 영역의 제일 작은 값은 얼마부터? 여기를 이제 n개라고 할 때 그 n개라고 하는 그 영역의 개수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만약에 제일 꽉꽉꽉꽉 들어찼다고 생각하시면 없는 애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개까지 가능해요.
그럼 제일 많이,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하면은 몇 개까지 겹쳐져요? 25개까지 겹치게 되면은 남는 애가 총 개수, 이 A 합 B의 총 합 개수가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나요? 30까지 줄어들 수 있죠. B보다는 작아질 수 없으니까. 그럼 그만큼 밖에 있는 애가 20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까 얼마까지 가능하다고요? 요 값을 P라는 P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요? 25개까지 가능하다고요. 가장 작을 때는 몇 개까지 가능한데요? 5개까지 가능하죠. 왜? 합이 55니까 반드시 겹치는 애가 5개는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B 빼기 A라는 건 뭐예요? B 마이너스 A라는 원소의 개수는 B에서 B 교 A만큼을 빼는 거죠. 즉 30이라는 숫자에서 P만큼을 빼는 거죠. 그지? 그러면 그 P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P가 요 값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P가 제일 클 때 그럼 얼마? 그래서 답은 얼마? 그럼 최대값을 그 부록으로 써준다면 얼마? 25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제한이 걸리니까 그 최대 최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 때를 따로따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해요. 여기 겹치는 영역들 같은 경우를요. 확인되세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말고 꼭 복습하실 때 꼭 나중에 진행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못한 앞에 있었던 그 13, 14, 15였나요? 에 대한 유제 먼저 밑에 꽉꽉 채워주시고요. 유제 다 푸셨다고 한다면 연습문제 풀이를 하시거나 그에 앞서 오답 놓치신 거 있으면 유제 다 풀고 나서 오답 먼저 고치고 계십시오. 한 30분 정도는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줄까 합니다. 만약에 다 해놓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숙제 미리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답까지 다 고치신 분은 숙제 미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답 밀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부터 명대 시작할 겁니다.